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와, 그 코스피가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 3182.38로 끝났고 어제 비해서 13.30포인트 0.42% 올라갔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는 약간 좀 무서운 정도로 좀 단기 상승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 뭐 이때 3천 가까이 간 이후로 원래 이 밑에서 박스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박스권을 움직였는데 3천에서 뭐 한 3,075 이렇게 계속 움직이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3,100을 돌파하기 시작하더니 그 위로 올라왔고 여기가 3,100이에요. 보시기 편하게. 여기서 신규 박스권을 유지하나 했더니 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쫙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제 남은 거는 이거죠. 3200 전에도 3200을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과연 이제 3200을 돌파 시도를 할 거냐, 기업들이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돌파 시도를 할 거냐, 자 이 문제가 지금 남은 거예요. 여기 장중에는 3266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 이날 어차피 종가 자체는 3148로 내려와서 끝났어요. 사실 종가로 3200을 넘긴 건 이날이죠. 3212.22. 네. 3208.99 죄송합니다. 종가로 봐야 되는데 3208.99. 네. 그러니까 약간 3209 반올림입니다. 3209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거기까지 포인트 폭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13.30 포인트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제 13 정도 오르면 3195 네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충 거의 3200 가까이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외인들도 오늘 보면은 좀 매수세를 좀 줄였거든요. 이게 약간 외인들 입장에서 좀 불안한. 왜냐면 한 번도 돌파해보지 못한데 이제 돌파해야 되는 그런 단단한 이제 저항선이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많이 생기겠죠. 오늘 장중에 장 초반부터 네, 시가 자체가 조금 높여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약간 높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밀고 올라갔어요. 쫙 밀고 올라갔어요. 네, 밀고 올라가더니 뭐 무섭게 밀고 올라갔죠. 거의 한 3,080, 3,180 정도까지 80 이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약간 종가 기준으로 할 때 3,080 약간 하단 부분까지 밀고 올라가다가 뭐 차익 실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매도물이 매물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면서 이게 시초가거든요. 여기가 시초가. 여기 빨간 거는 밑에가 시초가예요. 시작한 가격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진 거죠. 네, 빠졌는데 전날보다도 빠졌죠. 근데 다시 상승세를 가져가더니 쭉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뭐 거의 뭐 오늘 3188.32까지 가면서 3190을 노리는 듯한 모습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제 매도물이 나오면서 떨어진 그런 형국이거든요. 막판에 쪽 빠졌죠. 이렇게 막판에 쫙 빠지면서 끝나긴 했는데 또 어찌됐건 오늘 뭐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이제 약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다시 매물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외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물을 쏟아내면 좀 두렵긴 해요. 근데 뭐 당장 그런 이슈가 크진 않고 금리 문제도 미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잠재워진 듯한 모습이고 오늘 사실은 미국이 그 백신 존슨앤존슨 백신 문제로 혈전 생기는 게 또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거의 상관없이 올랐거든요. 그 내용도 살짝 볼게요. 뭐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오전장 상황인데 이제 9시 그러니까 장 초반이죠. 9시 22분 장 초반인데 19분 기준으로 코스피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상승 쫙 했죠.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외인들이 혼자 개인하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었는데 외인 혼자 순매수로 555 1억 원을 사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인들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강하게 하다가 뭐 나중에는 좀 소폭 줄이긴 했지만 외인들은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건데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했거든요.
어떤 혈전 사례가 보고되면서 중단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 그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고 경기 회복한다,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 그 투심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다우존스 조금 빠졌지만, 다우는 좀 빠졌지만 기술주인 나스닥은 좀 상승을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투심이 당장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파월 의장이 뭐 문제 없다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믿고 가는 건지, 뭐 일단은 기존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기술주가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 그런 형태로 또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도 지금 증시가 외인들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S&P도 뭐 최고점 갱신하는 분위기고 그런 상태로 가고, 지금 코스닥도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듯한 모양새로 가는데, 솔직히 이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그 위치긴 해요. 어닝 시즌이긴 한데 아직까지 기업주 실적이 그렇게 많이 발표된 상황도 아니고, 물론 지금 발표된 거 보면은 예상치를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에 작년이 안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 상당히 뭐 많이 상승한 걸 보이긴 하는데, 2019년 대비로 봤을 때는 또 좀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장 전망치가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200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거예요. 이제 고점이라 또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약간 매도 차익 실현 이런 형태로 나오는 데가 있을 거고, 한번 이번에 갱신해 볼까? 그리고 공격적인 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이제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치열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 미 증시를 좀 봐야 돼요. 지금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다음에 S&P 이런 쪽들, 과연 거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CPI죠. 커스터머 사이드요. 네, 프로덕트, 생산자 말고 이제 소비자 쪽인데, P는 이제 프로덕트 쪽이고, 여기 C는 커스터머 사이드인데, 자, 이쪽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증가했어요. 네. 3월달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시장에서 한 2.5%라고 봤는데 거의 컨센서스 상회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전망치, 기대가 아니죠. 전망치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갔는데, 근데 뭐 0.1% 차이밖에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봤냐면, 예상보다 높지만 뭐 서프라이즈 상태로 막 급등한 건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파월 의장도 그 얘기 했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막 치솟아 오르고 있지 않다. 우리가 뭐 지금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는데, 그리고 우려할 상황 아니다. 지켜볼 만하다. 뭐 선제적 그 금리 인상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하게 되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지금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발언을 계속 파월 의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IMF 연설에서도 그렇고. 그걸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나온다 보니까 그동안에 연준을 믿어 말어, 쟤 믿어? 내가 믿어 말어 이러던 투자자들이, 뭐야, 진짜 맞나? 그럼 연준이 말한 대로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 연준만 안 믿었거든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인데, 니네만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싹 금리 올리려고 그러지. 니네 괜찮다 그러는 거 갑자기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이런 의심이 많았거든요.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뭐야 이거,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네? 정말 쟤네 말이 맞았나? 정말로 저금리가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졌고, 국채 10년물도 1.61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거 만약에 1.61이 깨지고 1.55까지 내려가면요, 아마 그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더 확 올라갈 거예요. 네, 증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근데 여전히 이게 그 얘기예요. 위험선호가 이제 재차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금리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개선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받을 종목, 이제 금융 쪽이죠. 은행이나 뭐 금융 쪽 관련된 것들, 그 관련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의견이에요. 의견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에서는 투심이 막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덕에 한국도 외인들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참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슨앤존슨 그 백신 혈전 문제로 백신 접종 중단이 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투심이, 아 이거 뭐야, 다시 코로나 상황이야, 뭐 정기 회복 안 되는 거야, 불안하네, 이러면서 확 떨어졌거든요. 매도물이 나오고 떨어졌는데, 자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아니 뭐 그쯤이야, 괜찮아, 다른 게 지표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3180까지 왔는데, 어쨌든 외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녁 봐야 돼. 진짜 오늘 밤에 미 증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외국인들 투심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상태라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단기 상승에 대한 좀 불안감, 그게 좀 있는 상태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코스닥도 이제 천스닥을 계속 유지를 했고, 말도 잘 붙이죠. 천스닥. 네. 삼성전자 10만 갈 때는 10만 전자라 그랬네. 10만 전자 갖다 붙이더니 이제 천스닥, 네, 이렇게 막 하네요. 네, 그래서 뭐 SK케미칼도 뭐 잘 가갖고 빨리 잘 가서 뭐 40만 케미칼, 50만 케미칼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왜냐면 이제 주로 이제 두 종목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두 종목 중심으로 하자면 뭐 40만 케미칼, 50만 케미칼 가면 좋겠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글쎄요, 그죠, 가격대를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15,000 뭐 엔지니어링, 네, 15,000 엔지니어링, 뭐 17,000 엔지니어링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네, 2만 엔지니어링 막 잘 돼서 올라가면 좋겠죠. 이거는 약간 좀,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반 농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가면 좋죠. 실적도 좋고, 뭐 유가 상승하고 뭐 수주 나오고 하면 좋죠.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주, 사우디 쪽에 수주 공시도 떴잖아요. 네, 7천억이 넘는 돈, 큰 규모 또 따냈죠. 아, 뭐 중동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주 강자예요, 강자. 네, 강해요. 그리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법에서도 모듈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가서 그 설비를, 그 생산 설비를 직접 짓는 것보다 모듈화해서 조립하는 게 훨씬 그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기간 단축도부터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설비 시공을 할 때 모듈화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플랜트도 그렇고 이런 설비들 그런 위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생산 설비 쪽.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구성들이 있어요. 그걸 모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립만 하면 되게끔. 그래서 그 조립 제품을, 그러니까 기본 모듈을 만드는 데에서 생산 기지에서 만들고, 그걸 바지선이나, 그러니까 배나 이런 어디 이렇게 해서 바지선이나 이걸 끌고 가갖고 현장에 가서 이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면 미리 모듈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좋죠. 그리고 그 현장 가면 다지기 공사부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때 미리 여기서 모듈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이제 현장 다지기 끝날 때쯤 가서 딱 설비하면 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그 내부적으로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딱 보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뭐야 이거, 잘 짓는데 뭐 더 빨리 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네, 이러면은 수주 더 많이 하겠죠. 아랍 국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곳에서 이제 발주를 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전망 좋고, 정말로 2만 엔지니어링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가는 날도 또 올 수 있죠. 네. 이 모듈화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레고 아시죠? 레고 블럭 갖다가 조립해서 뭔가 만드시잖아요. 그쵸? 남자분들은 막 이렇게 스타워즈 같은 거 하시고, 여자분들은 무슨 학교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네, 시크릿 주주가 아니라 하여튼 뭐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뭐 하고, 뭐 CT 같은 거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레고 블럭 자체를 집에서 그거를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녹여갖고 금형에 넣어서 이 레고 모양 하나하나를 해갖고 조립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형 작업부터 플라스틱 녹이는 작업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녹이고 그 붙이고 그 위험하잖아요.
안전 설비부터, 그리고 금형에 빼내면 옆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다 이 사포 같은 걸로 밀어갖고 다 이 뭐라 그러죠? 깔끔하게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반도체 같은 후공정 작업하듯이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집에서 다 하고 언제, 그거 레고 블록 만들다 지쳐갖고 스타워즈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립된 걸 블록을 갖다가 조립만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아요? 레고 주문했더니 레고에서 집에 와갖고 금형 들고 와갖고 블록 하나하나 만들어갖고 그리고 줘요. 그럼 이게 집에 와서 하나의 블록을 플라스틱 녹이고 금형에 넣어서 뭐하고 작업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냄새도 나고 누가 그 레고 블록을 사겠어요? 레고를 사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다 디자인된 형태의 레고를 박스로 내놓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블럭을 가져다가 설계도 보고 조립만 하잖아요. 그쵸? 블럭이 돼 있는 상태로 조립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듈화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워낙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단에, 그러니까 피드라 그러죠. 피드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 잘해요. 이런 생산 설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디자인 플랜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플랜에는 재정까지 다 있어요. 비용 문제까지, 비용이랑 어떤 설계 기간부터, 그러니까 시공 기간부터 시공 방식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 피드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경험도 많잖아요. 뭐 대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전자나 이런데 반도체나 이런 쪽에 큰 공장들도 그렇고 한 대가 되게 많아요. 경험 진짜 많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이야 얘가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서 저러고 있죠. 원래는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오늘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수주 소식도 나오고, 그게 수주는 매출하고 수주는 달라요. 수주는 수주인 거고 매출은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는 해당 프로젝트에 따낸 거고 매출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어떤 비율을 보면서 좀 따져봐야 돼요. 네, 그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설명드릴 때 할게요. 너무 앞에서 새길로 빠져갖고 뒤에 할 말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뉴욕 증시가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뭐 S&P 최고치 가고 했는데 대체로 상승했어요, 미국. 네. 중국도 뭐 오늘 아시아도 잘 끝났어요. 여러 가지로. 뭐 존슨앤존슨 문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CPI 그 소비자 지수도, 물가 지수도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네. 그냥 올랐죠. 외인들은 그냥 사자. 네, 그 상황이 됐어요. 자, 연기금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때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한 이틀 기금이 쪽은 대부분 그냥 정치적인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밑에 운영사들이나 이제 펀드를 했던 사람들이지, 기금이는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마 가서 이 주식 몇 개 용어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뭐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1% 늘리는 신용만 했지 전술적 자산 배분의 1%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 허용 범위가 5%로 똑같아요. 동일해요.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그 전에 52일인가 53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할 때 언론이 뉴스도 그렇고 맨날 그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뭐죠? 재보궐선거 4월 7일 그 선거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3월달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권 압박도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었겠죠. 있으니까 한 이틀만 신용을 해. 그래갖고 이틀 동안 다 합해봐야 순매수 규모 해봐야 2,1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이틀 신용하다 그다음부터 바로 또 순매도로 나가면서 쭉 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순매도인 상태고 오늘도 순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계속 순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나오기, 자 여기 어디죠? 네, 뉴스원. 자,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농담으로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혹시 뭐 뉴스원에서 보신 건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연기금 20일 거래일이라고 카운팅 하셨네요. 제가 어저께 카운팅을 직접 해봤잖아요, 방송하면서. 그래서 20일이었는데 오늘 21일 거래. 자, 기존에 52, 이제 얼마만큼 또 이제 따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신용했으니까 그 이틀 그 신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은 지금 거의 그때 52일인가요? 거기 포함해서 지금 70일 이상 순매도한 거랑 똑같아요. 신용한 거를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매도한 거예요. 다만 이제 연속이라는 게 빠진 것 뿐이지, 네, 그 매도한 상태로 가는 거죠.
자, 보면은, 네, 코스피, 어쨌든 상위 10개 중에서 LG화학이 요즘 괜찮은 추세, LG화학이 되게 괜찮은 추세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이제 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뭐, 현대차, 삼성 SDI 이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분석 좀 하시고, 얘네 지금 전고체 쪽, 그 배터리 개발 쪽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쪽을 좀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석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둘이 여러 가지로 좀, 네, 치열하죠, 요즘. 뭐, 페이먼트 쪽도 그렇고, 페이먼트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 페이먼트 쪽이 지금 되게 많이 누른 상태고, 뭐 몇십 조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웹툰 완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웹툰 웹소설 막 붐업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해외에 있는 그 회사들 인수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가잖아요. 제가 네이버인가 카카오인가 둘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웹툰 기업인가요? 웹서비스 기업인가? 하나 또 뭐 천몇백억인가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아, 요즘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웹툰 웹서비스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제 경쟁이 좀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액면 분할 그것 때문에 5대1이죠. 액면 분할 때문에 3일 동안 이제 오늘까지예요. 거래 정지되고 내일 재상장 될 텐데 3일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액면 분할돼서 상장이 다시 되죠. 그래서 다시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F분된다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갔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떨어졌다 갔는데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트렌드에 맞게끔 시장이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네,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올랐던 종목들 이제 통신도 그렇고 은행 뭐 음료 이런 데 조금 네, 하락을 했고 철강 기계 비금속 광물 이쪽은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쪽도 좀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증시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그래도 오늘 케미칼 증시가 아니라 종목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네, 좀 했는데 잠깐만 전체 증시 상황을 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예, 그냥 공영방송이었어요. 방송사고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창을 다 설정을 해놓고서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요 창을 해놓는다는 게 아까 그 종목별 창을 잘못 설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순간 당황을 했는데, 네.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좀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장의 수급 상태를 보면 연기금 뭐 계속 펄었죠. 또 이렇게 펄해요. 20일 거래 연속 또 순매도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위치상으로 순매도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에라 모르겠다 한 건지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 그 수익을 내야 되는데 외인들 매수세가 조금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꾸 지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일단 오늘 매수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매도로 나올 소지가 좀 있죠. 지금 부담감도 좀 있고 여기도 느낄 거거든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3200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다시 조정이냐 이건데 3200 돌파하기는 기업 어닝 시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데이터를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기대치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기대치만 갖고 3200을 돌파시키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연기금 오늘 매도량 늘렸죠. 네, 오늘 연기금은 또 매도를 늘렸어요. 자, 투신이 요즘 계속 매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세는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죠. 자, 외인들 좀 매도 줄인 상태고, 개인도 줄였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이런 상황이 조금, 뭐 약간 소폭이지만,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개인, 뭐 외인 다 늘린 상태, 줄인 상태고, 매수도 보면 개인 뭐 줄였죠. 외인들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오늘 좀. 네, 보시면, 어제에 비해서 대충 한 900,
9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줄였는데 매수세는 거의 한 4천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500억 정도 매수세를 줄였어요. 약간 외인들도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은 네, 좀 매수를 늘렸는데 매도에서는 뭐 비슷하게 조금 유지를 했으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포지션을 조금 더 이제 좋게 봤던 거죠. 올라가는 걸로 봤던 건데 연기금이 뭐 소폭이지만 뭐 얼마 안 돼요. 이거 해봐야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소폭 했지만 금융투자가 오늘 많이 늘렸거든요. 많이 늘리면서 매수세로 임하면서 그래서 사실 오늘 금투에 금융투자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들은 사실은 보시면은 약간 눈치를 보던 상황, 중립적인 상황인데 금융투자가 오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려놨어요. 좀 묘한 상황이죠. 얘네들은 지수를 내리느라고 정신 없던 애들인데 갑자기 조금 네, 이런 상황이라 어쨌든 내일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비차익 거래도 오늘은 좀 매도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담감이. 네. 매수는 줄고 매도는 늘렸어요. 좀 자리 자체가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종목입니다. 아까 좀 땀 뺐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는 거랑 다른 게 나와서. 네. 자, 오늘 네, SK케미칼 뭐 28만원, 장중에 28만원까지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차트 모양이 조금은 아쉬운 모양을 만들긴 했어요. 오늘. 근데 오늘 모건스테인리하고 요즘 그 JP모건 얘들이 안 하던 이제 단타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타라기보다 가격대를 잡고 28만원이니 뭐 27만원이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을 건들다 보니까 어제는 27만원 건드렸고 오늘 28만원 건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형 이제 매도물이 나온 것 같아요. 반응형 매매가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네, 오늘 외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이제 매도,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했죠. 이날 빼고 이제 일주일 정도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를 했어요. 단기 상승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 대신 매수는 줄였죠. 확 줄였어요. 이게 종목에 관련 외인 매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줄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늘 28만원까지 돌파를 시도하니까 좀 약간 좀 상승력이 좀 과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8만원 위로 이렇게 베팅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시면 28만원에서 내려올 때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거래량 확 줄었죠. 한 10만 정도 줄었는데 뭐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은 네, 거래량 줄이면서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조용히 가서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 얘가 주가가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그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랑 엮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언제? 1분기는 어차피 상관이 없을 거고요. 2분기 때 그때 2분기 실적에서 그러니까 3분기 때 발표가 나겠죠. 2분기 실적이니까 한 7월이나 8월 그때 발표 날 때 바이오 사이언스 매출을 연계 매출로 그냥 받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은 그 중간 그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이런 거랑 엮이면 안 돼요. 얘는 엮이면 안 되고 그린 케미칼 쪽, 근데 그 바이오 유통 쪽, 그러니까 제약 유통 쪽,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금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그 부품들도 얘네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거, 그런 게 좀 나와야 좀 잘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네, 오늘 좀 무리수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더 웃기는 거는 연기금이 갑자기 확 매수를 들어왔어요. 네, 매수를 들어왔는데 장 후반에, 그러니까 장 종료 시에 동시효과를 보면은 현재 보이는 창구에서 그닥 그렇게 매수 우위로 접근한 데들이 별로 없는데 연기금도 거기서 매수 우위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창구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연기금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든 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장중에도 좀 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네, 그 덕에 오늘 어떻게 보면 연기금 덕에 그 미워하던 연기금 덕에 상승한 것도 좀 있어요. 자, 매도 자체 금융투자가 요즘 압박을 하다가 좀 줄였는데 얘네 뭐 하루 이러다가 또 늘리기도 하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어쨌든 불안감이 좀 있어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투신이나 보험 쪽 매도가 안 나오는 거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얘네들은 그냥 뭐 구경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상태를 보면 개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기관은 이제 이 연기금 덕을 좀 봤어요 오늘. 네, 그동안 그렇게 작년 그 위에 좋은 주가 자리에서는 눌러대더니, 갈 자리에서 눌러대더니 이제 와서 이래요. 좀 더 위에서 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갔을 텐데 전에 너무 누른 게 좀 아쉽네요.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라리 매도를 하면 그 위에 상승한 다음에 뭐 좋은 조정 이렇게 가고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 반등 자리에서 꼭 얘네들이 눌러서 떨고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쨌든 덕분에 좀 올랐네요. 뭐 1,000원 뭐 두호까지만 올랐어요. 오늘은 이제 외인들 매도가 좀 많았고, 네, 28만원을 건든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중의 상황을 보면은 초반에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28만원을 갑자기 건드려 버리니까 매도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라가다가 빠지는 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주가가 특정 지점을 돌파할 거면 거기서는 버텨야 된다,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는 10분봉, 분봉인데 1봉도 마찬가지예요. 갭으로 뛰었으면 버텨야 돼요. 네, 요런 애들 갭으로 이게 시가잖아요. 뛰었으면 버텨야 돼요. 못 버티니까 좀 밀리는 거예요. 갭으로 뛰는 애들은 버텨야 돼요. 이런 애들 갭으로 뛰었죠. 버텨내야 돼요. 네, 얘도 보면 여기서 갭으로 뛰었죠. 버텨내야 돼. 못 버티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쭉쭉. 얘도 보면 여기서 갭으로 뛰었는데 못 버텼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으로 뛰어서 특정 지점을 이제 돌파해 올라가면 그때는 버텨야 돼요. 얘도 이 종가 기준으로, 네, 시가가 보면 갭을 띄워놓고 28만원까지 확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기 때문에 나오는 트리거라 그러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중요 지점이 깨져서 나오는 매도물까지 같이 섞여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밀려요. 얘가 이렇게 확 밀려요. 비슷하죠? 얘보다 갭으로 갔다가 머리까지 만드니까 확 밀려요. 여기까지 밀려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이 이상 빠질 필요 없다, 그러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고, 오늘 사실 주가가 보면 이 안에서 박스로 움직였어요 거의. 네, 이 정도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뭐 오늘같이 저렇게 건들고 막 그런 날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끝났다는 건 다행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밀려서 이렇게 뭐 하방으로 27만원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등 주면서 여기서 끝났어요. 자, 어제 보면 종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죠? 여기가 종가예요. 어제 거. 이게 어제 종가잖아요. 그 전에 돌파다 밀리고 이랬던 자리인데, 어쨌든 거기서 얘는 올려놓고 지금 거의 이제 끝났죠. 살짝. 네, 좋은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어저께 이 종가 마무리 여기 됐고, 중간에도 올렸다가 떨어졌죠. 요 지점이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기 얼마였죠? 27만 6,500원? 27만 6,500원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박스권 움직일 때도 거기 자꾸 부딪히고 내려오잖아요. 부딪히고 내려오고 하다가 여기도 살짝 여기서 걸렸는데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 시도하다가 결국은 탁 하고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은 괜찮아요. 내일 여기서 27만 7천원에서 그냥 버텨내면,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올라서 버텨내는 걸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면 내일 목요일이고 내일은 기간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딱 오늘 가격으로만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8만원 내일 돌파하기에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심리도도 지금 약간 이제 과매수 심리전으로 조금 가고 있고, 시그널도 이제는 뭐 반발 매수를 해야 돼 이런 시그널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무리하면 오히려 매도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 상승에서 특정 지점 이상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는 게 좋지 않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실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27만 5천원을 버텨내는 게 중요하고, 걔가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27만원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27만 위에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무리 안 하고 소폭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살짝 그냥 눈치 싸움만 하다가 27만 7천원 오늘 가격에만 끝나도 괜찮아요. 오늘 가격 자체가 의미 있는 라인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공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시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13,800원 위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될 애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오늘 14,000원 또 건드렸는데, 차트부터 보고 갈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4,000원을 돌파 안 갈 거면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올라만 가면은 밀리고 올라만 가면 밀리고 이러면 14,000원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안 그리면 좋은데 오늘 네,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14,000원을 건드는 작업이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한번 돌파했는데 바로 이제 반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못하고 결국 14,000원이란 벽만 느끼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000원 넘으면 이제 매도가 이제 대기 매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부담감 있게 하는 것보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13,800원은 지지라인으로 확실하게 잡고 밀리지 않게, 그 다음에 13,900원, 950원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이평선도 얘도 20선도 지금 많이 따라가 주고 있어요. 그럼 얘 올라오면서 지지 같이 받으면, 이중으로 지지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갭으로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돼요. 안 밀려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으로 갔으면 안 밀려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얘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말씀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잠깐 요거부터 먼저 오늘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거, 네, 공시로 볼게요. 그냥 차라리. 네, 이게 아닌데 여기 있네요. 공급 계약 체결. 자, 7,350억 정도 네,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아니, 계약이 아니라 수주를 했어요. 수주. 죄송합니다. 수주. 자, 수주를 했는데 뭐 수주나 공급계약 체결은 비슷하긴 하죠. 어쨌든. 네, 근데 이게 뭐 전체 매출에 대해서는 10.93% 직접 매출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5월달, 이거 중요해요. 5월달에 시작해서, 자, 이것도 중요해요. 6월이니까 거의 어떻게 3년하고 1개월, 3년 1개월, 그쵸? 37개월 정도 이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어디 갔죠? 7,350억이 올해 매출로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선 받는 그 금액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3년으로 나눠서 중간에 얼마 받을 거고, 그다음 마무리가 됐을 때 또 얼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받지, 한 번에 돈을, 우리 수지했으니까 돈 다 내놔, 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받는,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20% 받는다 그러면 대충 20% 하면 얼마죠? 한 1470억 정도 되나요? 그쵸? 1470억, 한 1500억 정도를 미리 준다, 선수금으로. 뭐 이렇게 되면 그것만 매출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대형 공사들은 초기에는 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부도 그렇고 공사 장비도 그렇고 자재부터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미리 그걸 다 발주해서 사놔야 되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관계사, 계열사, 뭐 자회사 또는 어떤 협력사 다 해갖고 또 입찰을 시켜갖고 이 공사에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 입찰해 갖고 또 선정을 한 다음에 또 돈 얼마 줘야 돼요.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초기 이제 비용 지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권이 결국 연결돼서 좋게 나올 건데 이제 5월 달쯤부터 이제 돈을 받겠죠. 네. 5월 달인데 보통 이제 아랍 국가는 바로가 아니라 이 공사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한 달에서 90일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첫 돈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관습 때문에. 그러면은 6월이나 아니면은 7, 8월 이렇게 되면은 거의 3분기 실적으로 이게 잡힐 수도 있어요. 여기 선수금이. 그 전에는 조금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계산 자체가 얼마 전에 있는 기준 환율, 이걸 적용을 했는데 오늘 환율도 좀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좀 있어요. 그 금액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까지 좋은 게 나왔는데 주가가 14,000원 돌파를 못했을까라고 저는 그 표현을 안 쓸게요. 뭐 X 잡주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 가지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수급이 외인이 왜 이렇게 팔고 또 이런 얘기, 뭐 기관들이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약간 그렇다고 아주 강렬하게 하지 않고, 오늘 순매수 나온 거 보면은 기관들 매도를 많이 줄였어요. 보시면 금융투자 매수 약간 늘렸죠.
근데 연기금 매수 줄였잖아요. 이거 매수만 보는 거예요. 투신 어저께 그렇게 매수하더니 줄였죠. 보험이 약간 좀 매수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수량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매도가 더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순매수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기관이 오늘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 외인들도 보시면 매도 늘렸죠. 오히려 매도 늘렸는데 매수는 줄였단 말이에요. 네, 개인만 오늘 이제 뉴스 갖고 막 치고받고 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수주고 약간 매출로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예상 실적 기대 1분기 그 예상 실적이 좋게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를 깨지 않고 살짝 오늘 보면은 저가가 13,850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랬는데도 뭐 아래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13,800원 위로 올라서 950원 전에 여기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돌이 올려놨어요. 그건 뭐냐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뭐 문제될 건 없다기보다 지금 당장 큰 기대도 없지만 저게 매출이 잡히는 거라 당장에 큰 기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내려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실적 나오면 그때 우리 움직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14,000원은 너무 부담 가는 자리로 하지 말고 얼마예요? 지금 벌써 이게 몇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도 치자면 정말 몇 번을 여기구나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히 가는 게 중요해요. 차근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뭐 간단하게 두 종목 좀 어제에 이어서 건설주를 제가 요즘 며칠 좀 지켜보려고요. 이제 경기 회복이고, 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좀 움직일 부분이 있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GS건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해외 사업도 많이 해요. 플랜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부동산 경기랑 엮여서, 민간형 어쨌든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수혜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박스 하단으로 오니까 매도를 줄였어요. 연기금도 뭐 이 정도 매도를 하다가 줄였고, 투신도 좀 줄였고, 보험 소식 얘네들은 뭐 어느 종목이나 그렇게 큰 전략 없이 그냥 넣었다 뺐다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 투자 줄였고 외인들도 많이 줄였죠. 사실 거래량 자체가 오늘 많이 줄었어요. 건설주들 오늘 특별하게 그렇게 뭐 움직인 게 없어서. 자, 매수세는 근데 계속 유지를 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매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상태고, 네, 거래량 비율로 금투나 이제 투신 정도는 이 거래량 줄은 정도 여기 50% 가까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덜 이제 줄은. 그러니까 포지셔닝 자체가 그래도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위치다라고 본 거죠. 네, 외인들도 뭐 어느 정도 매수는 줄인 상태인데 뭐 50%까지 줄이진 않았으니까. 네. 자, 그래서 외인들은 어쨌든 뭐 매도도 줄이고 매수도 줄였는데 매도 줄인 거보다 사실 매수 줄인 게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순매도로 좀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 다 줄였는데 어쨌든 폭은 줄어들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매도가 한 9만 정도 줄인 거죠. 그죠? 9만 정도 줄였고 여기는 매수는 한 8만 정도 소폭 차이네요. 거의 차이는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상태인데도 어쨌든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물진 좀 잠깐 마셨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어제 그 시가는 어제랑 동일한 가격으로 시작을 해서 밀어 올렸다가 사실 밀렸는데 밀리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오늘 43,500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라인을 단단하게 잡고 있거든요. 43,500원에. 네. 잡고 그 상태에서 반등을 시킨 다음에 오늘도 얘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끝났어요. 얘 자체도 보면 오늘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면서 끝났는데 물론 이 박스에서는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박스 상단보다는 하단 쪽으로 가서 끝났는데 얘는 좀 애매하긴 하죠. 44,000원을 뚫은 거야 지킨 거야 밀린 거야 좀 애매한 상태로 좀 끝나긴 했어요. 근데 호가에서는 올라가는 호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지를 위해서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매도 압박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44,000원 지키는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 보시면 이 지금 박스권 내에서 이날도 어제요. 어제 저가를 보시면 43,400원. 자, 오늘 저가를 보면 43,300원. 얘는 44,000 저가니까 43,400원. 오늘
43,300원, 그러니까 100원 차이인데 거의 43,300원, 400원 선에서는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쵸? 형성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도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지지 보면서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45,000원 뚫을 만한 모멘텀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5,000원 약간 하단 부분에서 좀 매도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43,300원 정도 지지하는지 보고 분할 매수하고 45,000, 한 44,000, 800원, 900원 정도에 매도하고, 폭은 크진 않지만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얘가 이제 어쨌든 뭔가 이게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45,000원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건설 오늘 연기금 매도가 좀 늘어났고, 네, 매도 자체로 연기금 늘렸고 보험도 늘려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자체의 매도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외인도 좀 매도를 늘린 상태고 개인만 오늘 매수로 좀 임한 상태예요. 네. 근데 개인도 뭐 매수세가 어제보다는 좀 줄었죠. 근데 외인들 오늘 매수는 좀 늘렸지만 뭐 매도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는 거의 없어요. 오늘 금융투자가 좀 있지만 매수 자체를 뭐 오늘 거의 안 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연기금의 이 수급으로 매도가 좀 나온 날이고, 외인들 오늘 어떻게 보면 관망세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줄고, 사실 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그런 날이긴 한데, 오늘 뭐 자체도 100원 2호가 빠진 상태로 뭐 끝났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한번 이제 16,000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15,900원까지 갔는데 장 초반이죠. 이제 밀린 다음에 얘도 아까 같은 애들은 빠졌다가 올라가서 위에서 박스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데, 얘는 올라갔다 밀렸는데 밀린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죠. 다시 못 올라가고 반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힘이 강해 보인 날은 아니었어요. 오늘 매수세가 강한 날은 아니었고, 뭐 종가를 봐도, 종가를 봐도 올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현재 위치에서만 끝났어요. 대신 얘도 35,350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뭐 여기가 35,000원짜리인데 35,000원만 어떻게 지켜내면 그 전에 기존의 박스에서도 이렇게 잘 움직였었고, 여기 하면 반등할 수 있어요. 36,000원 선까지는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애고, 사실 폭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35,000원 부근 혹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 지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하셨다가 36,000원 부근에서 또 1차 수익 실현하시는 형태로 가시면 좋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얘 하락세 4운봉으로 하락세 같이 보이지만 커브 자체도 줄였어요. 지금 이렇게 줄여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에서 조금 내일 이제 기간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소폭 밀리더라도 뭐 35,000원 선에서 지지선 형성을 하다가 거기서, 근데 여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 35,300원 그 정도 선에선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쯤에서 지지 받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뭐 약간의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36,000원 약간 하단에서 1차 수익 실현 하시면서 조금씩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수주권이 나오고 하면은 37,000 돌파해서 여기 전고 이 부분 한 38,000원 부분까지는 어쨌든 중기적으로도 좀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수요일 벌써 일주일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또 잘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맛있는 저녁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